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시 논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논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지원하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논술 현장에서 20년 이상 지도한 그 방법들을 고스란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논술 6장의 카드를 활용할 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논술 6장을 활용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지원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무조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제 논술 지원할 때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시라고 하는 것, 특히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캠퍼스가 너무 예쁘고 내가 꿈꾸던 대학인데, 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학과가 거기에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수시, 그리고 논술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원하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를 원하는 대학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대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조건들이 매칭이 되었을 때 그 대학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꿈꾸고 있는 대학을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논술이라는 건 일단 분명히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수능으로 갈 수 없는 그 이상의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대학들을 어떻게든 합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나를 원하는 대학, 그게 바로 무엇인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수능 제한 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일단은 논술에서 수능 제한 등급을 넘길 수 있는 대학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가 국영수, 그리고 사탐을 합쳐서 두 과목 합이 4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건홍, 외대, 경희대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맞추는지 또는 분명히 두 과목 합이 4등급은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세 과목 합이 6인 성대, 서강대, 이대는 맞출 수 없다면 역시 또 넣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 6, 9 모의고사 때는 제가 맞추지 못했지만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능 날은 제가 2등급 3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믿고 6장 중에 하나 혹은 2장 정도는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 등급을 보시고 제한 등급을 넘기는지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모의고사 등급을 봤더니 내가 정시로 동건, 홍은 갈 수 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이상에 있는 대학들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을 무조건 논술을 넣어야 되겠죠. 논술을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을 넣었다가는 납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구태여 논술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좀 불안해서 하나 정도 낮추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 정도는 낮추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등급에 맞는 대학을 하나 정도 넣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 정리해 본다면 6장 카드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한 등급을 넘길 수 있는 대학들 중에 2등급 3개 합이 6인 대학을 나는 넣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서강대, 성대 그리고 여학생이라면 이대 정도를 넣을 것 같고 무조건 제한 등급 없는 연대는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시로는 경희대랑 외대가 좀 불안해. 그래서 2등급이 2개이지만 경희대, 외대 정도 2개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등급을 잘 보고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분명히 납치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수능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내신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등급의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단은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은 오히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중앙대, 한양대 정도까지는요, 1등급에서 4, 5등급까지 내신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대학들로 오면 우리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점수 급간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논술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습게도 중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내신이 낮을지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위권 같은 경우 오히려 내신 점수가 낮다면 공부를 더 해서라도 수능 제한 등급을 올려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바로 상위권인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신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자, 모의고사의 수리 영역 등급입니다. 이 2등급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논술은 모든 대학들이 유형이 90%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대학의 수리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리 논술이 중요한 건 제가 뒷부분에 지원 전략에서 상경계열, 경영학과 쪽을 많이 제가 지원하라고 전략을 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인원이 많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수리가 약하다면 절대적으로 수리를 풀 수 없어서 그 대학은 붙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리 영역이 약하다면 절대로 상경계열에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리가 2등급 영역이 안 된다면 경희대 상경계열이나 건국대 상경계열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앙대, 한양대 역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대학인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을 지원해야 되겠고, 같은 레벨이라면 동대, 외대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죠. 이대 역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수리는 다른 건 몰라도 1등급이에요 라고 한다면 수리, 논술이 있는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변별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가 지원 전략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를 무조건 지원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논술 전형, 수시를 지원하는 이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내신 종합 전형이라든가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나의 꿈의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상경계열의 논술 문제와 인문계열의 논술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두 문제가 크게 어려움의 차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들은 인문 지문이 훨씬 어렵습니다. 철학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상경계열은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문계열의 논술 인원들은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하지만 상경계열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개념으로 본다면 논술의 합격 평균이 75점으로 비슷하다면 인원수 많은 과들은 이 표준 편차로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합격 컷이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5점인데 50명을 뽑는 과에서는 65점도 붙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철학과가 3명만 뽑는다? 근데 점수가 합 73점이다 라고 해도 3명 정도만 뽑는다면 70점에서 커트라인이 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65점대로 붙을 확률이 더 높은 상경계열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선에 있는 많은 학원 강사와 선생님들은 네가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은데 어떻게 상경계열을 넣어? 라고 해서 논술과 종합전형 또는 수능 입시 전략과 같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합격 선발 인원이 많은 쪽을 지원을 해서 나의 합격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붙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철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이 뽑는 그런 학과를 꼭 지원해야 되고, 다시 언급하지만 인원이 많이 뽑는 학과라도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수리, 상경계열의 수리가 있는 대학이라면 그런 대학들은 피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수리가 자신 있다면 그 과를 집중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많이 뽑는 과 이런 과들을
집중 공략하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작년에도 내가 일일이 현장 강의 친구들을 이 합격 전략으로 일일이 지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내가 연대를 간다, 성대를 간다 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대학들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현장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을 다 풉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꿈꾸는 대학인데 그 대학의 논술 문제 유형이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면 그 대학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정시로 내신으로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없으면 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 문제랑 내가 너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대학에 수리도 없고 내가 수리가 약한데 영어가 약한데 영어도 없어. 그렇다면 내하고 맞는 대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통계 보는 게 약한데 이 대학엔 통계 보는 게 없어 라고 하면 이 대학을 넣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수리는 약하지만 영어가 자신 있어. 그러면 영어가 나오는 이대라든가 외대라든가 연대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수능 제한 등급 이상 갈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다 풀어본 다음에 자신하고 코드가 제일 잘 맞는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지원할 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수시 논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꼭 이거를 반영해서 6장의 카드 멋지게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분명히 논술은 실력이 9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전략을 제대로 짰을 때 그 90이 바로 100이 되고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논술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저는 논술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99%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나 둘 다 결국 확률은 50%입니다. 붙거나 떨어지거나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땡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누가 붙을지는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학종이나 수능하고는 판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지금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도전해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의 초점은 지원 전략만 잘 짜도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내신으로 갈 수 없는 꿈의 대학들을 단 몇 개월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나이스한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능이나 내신에서 졌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기회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이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